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수동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동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출발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정체 구간에서 운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운전의 그 곤혹스러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체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푸캠을 달아놨는데요, 이 반클러치 부분에서 클러치를 밟고 있는 발을 정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출력이 낮은 차일수록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클러치가, 그러니까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움직이는 힘이 차를 어느 정도 밀어줄 때까지는 이 반클러치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만 시동이 꺼지지 않고, 혹은 또 이제 울컥거림이 없이 차가 이렇게 밀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러치를 충분히 밟은 다음에 기어를 넣고, 반클러치 지점을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떼야지 반클러치가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반클러치, 그러니까 클러치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아니고 한 반 정도, 대략 클리핑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 정도 붙은 상태에서 RPM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보시면, 일단 제가 기어를 넣고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1단을 놓고 제가 바로 확 떼버리더라도 시동이 꺼지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확 나가진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반클러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클러치를 살때 주면 RPM이 지금 한 200 정도 상승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타코미터 캠에 아마 찍혔을 텐데, 그 정도가 반클러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정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출발할 때 기준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출발할 때 뭐 클러치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푸는 경우도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클러치를 들어가서 출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자, 기어 중립 상태에서, 다시 보죠. 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기어를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땜과 거의 동시에 반클러치가 들어가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클러치 지점을 한 번에 찾기가 이제 힘드실 테니까,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떼기 전에 반클러치 지점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거 연습하시는 방법은, 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오른쪽 발이, 그러니까 힘이 이제 딱 경계선, 지금 약간 살짝 내리막이라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떼주면 차가 약간 앞으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차가 약간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차가 움직일 듯 말 듯 할 정도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시는 거죠. 자,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이제 차가 거의 움직일 듯 말 듯, 그 정도만 이제 뗀 상태에서, 혹은 뭐 완전히 그냥 밟고 있으셔도 되고, 어쨌든 가볍게 밟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클러치를 만들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0rpm 정도. 자, 여기서 이제 클러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클러치가 반클러치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부분, 자, 거기를 유지를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차를 조금 직선주로에다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기어를 1단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먼저 떼기 전에 반클러치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클러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클러치를 밟고 있는 발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 이게 시동이 꺼질까봐 두려워서 갑자기 확 다시 클러치를 지금처럼 밟아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악셀에 차가 동력을 받아서 좀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차의 어떤 가속력을 충분히 얻기 전까지 유지가 되지 않고 그냥 발을 떼버리게 되면 차가 울컥울컥 하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 상태를 유지를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악셀을 살짝씩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뭐 대략 1000rpm 정도 이상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주시면 출발이 부드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후진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후진을 이제 해보면은 후진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자, 반클러치 만들어주고요. RPM 한 200 정도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물론 후진을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 구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언덕길, 그러니까 출발, 그 다음에 전진, 후진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언덕길 주행에서 뭐 언덕길도 전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후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럴 경우에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언덕길에서는 차가 뭐 앞 혹은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클러치를 유지를 잘 하지 못하고 동력이 전달되기 전에 다시 밟아버린다든지, 클러치를 이제 밟아서 동력이 끊어지면 차가 그대로 앞 혹은 뒤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당황해서 다시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확 밟아버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시동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확 튀어나가 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 두렵다 생각이 되시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은 상태로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출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RPM이 한 200 정도, 250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이 반클러치가 유지가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언덕이 이제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차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반클러치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 자,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을 움직여서 클러치를 이렇게 조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움직임만 가지고 클러치를 조작을 하진 않고요.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의 무게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막 확 가볍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굉장히 무거운 건 아니지만 뭐 클러치의 유격이 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목만 가지고 조작하기는 좀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 전체를 이용을 해서 클러치를 조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언덕에서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언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 반클러치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이제 발을 땜과 동시에 악셀을 조금 강하게 밟아주는 거예요. 이제 평지에서 예를 들면 악셀을 한 10% 밟아줬다 그러면 경사로에서는 경사 정도에 따라서 뭐 한 20% 혹은 30% 정도까지 밟아주는 거죠. 대신에 그 밟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클러치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클러치에서 서서히 발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사로가 됐던지 간에 평지가 됐던지 경사로가 됐던지 간에 뭐 어떤 경우에라도 반클러치를 유지를 해주는 거, 거기서 더 밟거나 더 떼지 않거나, 그러니까 뗀다라는 거는 차가 이제 충분히 가속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완전히 떼버려야 되고요. 그 전에 확 밟아버리면 경사로에선 차가 밀리게 되는 거고, 뭐 평지라면은
가속력이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 버리시고 이제 충분한 연습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반클러치를 유지를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는 경우에, 자, 이걸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라는 게 지하주차장 혹은 굉장한 정체길들 있죠. 한 10km 미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클러치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러치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경우라면 자, 반클러치 상태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자, 시속 한 5km, 6km 뭐 이 정도로 가죠. 자, 이 정도로 가다가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클러치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천천히 감속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빠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한 6km에서 시속 6km에서 한 4, 5km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였는데, 자, 이것보다 조금 빠르다라는 경우라면 한 10km에서 20km 미만 정도로 움직이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반클러치만 가지고 가기에는 또 너무 느리고, 또 그렇다고 이제 1단에서 악셀을 밟으면 또 너무 빠른 것 같고, 뭐 이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이렇게 해서요. 차를 돌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연습을 조금 해보시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자, 연습을 해보시라는 게, 자, 지금 제가 클러치에서 완전히 발을 떼고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 10km에서 한 15km 정도까지, 자, 그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단에서 이제 악셀 조작만 가지고 한 10km, 15km 내외를 왔다 갔다 계속 유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악셀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자, 거의 이제 느낌상으로는 한 0.5cm 정도 미만을 밟았다 떼줬다 하는 건데, 자, 이때도 이제 악셀을 갑자기 확 떼버리게 되면,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로틀이기 때문에 뗀다 그래도 갑자기 그 스로틀 밸브가 확 닫히면서 뭐 차가 팍 이렇게 된다던가 이런 건 없지만, 울컥울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떼버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0.5cm 정도 뗐다가 0.5cm 정도를 밟았다가 다시 0.2cm 정도를 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의 어떤 움직임의 상태를 보면서 악셀 조작을 섬세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자, 정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게 되면 아무래도 차가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력이 굉장히 지금 약하게 전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한 12km, 지금 15km 미만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조금 앞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13km, 자, 이 정도 주행을 하고 있다가 정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클러치를 먼저 깊게 밟아주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자, 이 정도 속도에서는 클러치를 먼저 밟아서 동력을 끊는다 그래도 차가 확 밀려버린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도 여기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버리면 차는 한 20km 미만에서 그냥 바로 정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울컥거림을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좀 하는 편이고요.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10km 미만으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반클러치 조작만 가지고 자, 차를 움직이면서, 자, 앞상황을 보면서 다시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서 동력을 끊어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시키거나, 혹은 반클러치 상태를 조금 더 다시 유지를 해주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고요. 자,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클러치만 가지고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악셀을 같이 밟아서 조작을 하거나 하다가 다시 완전히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정차를 할 줄 알고 제가 지금 2단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그래서 속도가 한 18, 이 정도 1단을 들어가야 되는 상태면 다시 1단을 천천히 밀어넣으면 거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반클러치 제가 유지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출발할 때. 자, 그 느낌으로 반클러치 유지를 해주면서 차가 다시 클러치가 붙어서 동력이 전달된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악셀을 천천히 밟아서 아까 제가 2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악셀을 한 0.5cm 정도 유지를 하면서 차를 가속시켜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 그러니까 2단계 폭이 제가 20k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빨라져서 자, 한 30km까지 갑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단에서 1000rpm 정도까지 거의 떨어져서 차가 약간 덜컹대는데, 자, 이때 1단으로 넣을 때는 중립, 그 다음에 RPM을 한번 띄워주고 1단을 넣어주면은 차가 꿀렁거림이 없이 다시 가속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레브 매칭, 더블 클러치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레브 매칭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체 구간에서 굉장히 천천히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게 될 때는 중립으로 빼서 자, 이런 레브 매칭을 시켜주죠. 자, 지금도 이제 거의 차가 멈출 지경으로 지금 7km, 6km 정도 갔는데 이때는 2단이 들어가면 차가 힘을 못 받죠. 그래서 1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어도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RPM을 약간만 띄워주고 밟아주면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동력이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악셀을 밟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 조작 부드럽게 가는 거 이런 부분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 개념 정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좀 더 빨리 가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제동을 하는 힐앤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영상은 정말 제가 순수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저도 이제 모니터를 다시 해봐야지 알겠지만, 수동 초보분들의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